정읍시의 전북 서남상공회의소 회관 신축 비용 지원을 두고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지역구 국회의원과 정읍시, 전북 서남상회 회장의 공식 입장을 요구했습니다. 부안해경이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부안 지역 연안 사고 가운데 여름철 성수기 사고는 7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자치단체마다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지만 장애인을 위한 스포츠 시설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심덕섭 고창군수가 취임 1호 결제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8월 하순쯤 국민 한 명당 10만 원을 지급하고 한 가구당 1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정읍시의 전북 서남상공회의소 회관 신축 비용 지원을 두고 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지역구 국회의원과 정읍시 전북 서남상회 회장의 공식 입장을 요구했습니다. 공공성 강화 정읍시민단체 연대회의는 시민들이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단체 건물을 신축하는데 세금이 지원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의아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북 서남상회 회관 신축 관련 예산에 대해 답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여름철 성수기를 맞은 부안 연안의 해경이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부안해양경찰서는 연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8월 말까지 55일 동안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부안 지역 연안 사고는 56건으로 이 가운데 여름철 성수기 사고가 7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앞다퉈 다양한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정작 장애인들을 위한 스포츠 시설은 부족하다고 합니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도 평소 꾸준한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지역 내 장애인 단체에서는 장애인들을 위한 전용 체육시설 건립을 바라고 있습니다. 김남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애인들이 자신의 체중과 근육량을 측정합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가 마련한 장애인 스포츠 체험버스입니다. 버스에 설치된 측정 장비를 통해 평소 알기 어렵던 자신의 체력 상태를 파악하고 가상현실 기기를 활용한 맞춤형 운동도 가능합니다. 장애인 체육 시설이 없는 시군의 장애인 버스를 이용해서 장애인들이 본인의 체력과 장애인 체육을 체험할 수 있는 행사입니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도 적절한 운동이 필요하지만 평소 이용할 수 있는 운동 장비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장애인 복지회관에도 이렇다 할 운동시설이 없는 상태입니다. 장애인들이 운동할 수 있는 여건들이 사실 부족해요. 그래서 그런 여건들이 좀 갖춰지면 좋겠고 운동할 수 있는 여건들이 안 되다 보니까 운동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요, 장애인들이. 그래서 그런 인근에 이제 장애인 체육관이 들어있었으면 좋겠고.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따르면 국내 장애인들의 생활체육 참여율은 24%에 불과합니다. 고창군은 이번 체험 행사를 계기로 몸이 불편한 지역 내 장애인들을 위한 맞춤형 체육시설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체육관도 건립하고 싶고 또 그 장애인 그 평생학습센터도 설치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평상시에 항상 일반인들과 똑같은 형태의 교육, 학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체육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들, 관련 인프라 조성과 함께 적절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 심덕섭 고창군수가 취임 1호 결제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제3차 재난지원금은 추석 전인 8월 하순쯤 국민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고 한 가구당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지불 방법은 단기간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능한 선불카드 방식으로 확정됐습니다. (12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7,360명. 코로나19 유행이 확산세로 돌아선 가운데 지난 2달 사이 가장 많은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5월 4만 3천여 명의 확진자가 나온 이후 62일 만에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이 같은 수치는 일주일 전에 2배, 2주 전에 비해 4배 가까이 되는데요. 오미크론 대유행이 시작됐던 지난 1월, 확진자 수가 2배 이상 늘었던 일명 더블링 현상이 재현될 조짐입니다. 정부는 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위원회 회의 결과를 토대로 재유행에 대비한 의료 방역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특히 현재 60대 이상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 4차 접종을 50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다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데요. 코로나19가 다시 확산 국면으로 전환된 만큼 무엇보다 철저한 개인 방역 수칙 준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순창구는 코로나19로 2년 동안 중단됐던 결혼 이민자 모국 방문 사업을 다시 시작합니다. 대상자는 최근 2년 이내 모국을 방문하지 못한 결혼 이민자로 올해는 32명의 신청자 가운데 17명이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결혼 이민자에게는 한 명당 400만 원 이내 항공료와 교통비 등이 지원됩니다. 모국 방문을 통해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가족과 정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을 갖고 지역사회에도 안정적으로 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제시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청년창업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김제시는 청년창업공간 신규 입주자 2팀을 오는 15일까지 모집합니다. 이와 함께 청년창업 도전과 도약을 돕는 지원사업 참여자 27팀을 모집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김제 청년공간 이다 누리집에 신청하면 됩니다. 김제시는 창업에 대한 열정과 아이디어를 갖춘 청년들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의 상생 가치를 구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또한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 창업 정책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민선 8기 김제시가 현수막 지정 게시대 상단에 시정 지표를 교체했습니다. 김제시는 기존에 수십 년 동안 사용해왔던 청색 바탕의 흰색 대신 갈색 계열 바탕의 흰색 글씨로 바꿨다며 민선 8기의 힘찬 출발을 알렸다고 자평했습니다. 하지만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이에 대한 해석을 놓고 논란도 있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도민일보 기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4구지역위원회 위원장을 결정하는 조직 강화 특유의 시계가 전북 등의 호남에서 멈춰서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민주당 텃밭인 전북의 전주을, 남원 순창 임실과 양항자 의원이 탈당한 광주 서구을 등 3곳은 지역위원장 선출 방식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전주을과 남원 순창 임실 지역위원회는 똑같이 전북이지만 지역위원장 선출을 둘러싼 구도 때문에 선출 방식이 서로 다른 양상을 띠고 있는데요. 남원 순창 임실은 조강특위 일정에 따라 지난 10일 김원종 전 보건복지부 정책관, 박희승 전 지역위원장, 이강래 전 의원, 이환주 전 남원시장 등에 대한 면접이 실시됐습니다. 민주당 비대위원은 지역위원장 선출과 관련해 경선이 원칙이다라고 잘라 말해 빠르면 오는 13일 지역위원장 후보 배수 압축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선거법 위반으로 이상직 의원이 떠난 전주을은 남원 순창 임실과 달리 아직 지역위원장 후보 면접은 물론이고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당 내부에서는 전주을 지역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미루고 22대 총선까지 4구지역위원회로 남겨두자는 의견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제9대 정읍시의회 의원들이 충운탑을 합동 참배했습니다. 고경윤 의장 등은 순국 선열의 고귀한 희생을 추모했습니다. 이어 11일부터 이틀 동안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등 주요 기관과 단체를 찾아 지역 발전에 대해 논의했다고 시의회는 밝혔습니다. 정읍의 발전을 앞당길 주요 중장기 사업에 대한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정읍시는 지난 11일 민선 8기 중장기 사업 추진 방향 보고회를 열고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 등을 검토했습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용산호 복합힐링 레저공간 조성 사업과 내장산 자연휴양림 산림 체험시설, 내장산 리조트 연결도로 사업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북농협 상호금융은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을 돕기 위해 각종 행사 상품을 쌀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쌀로 대신하는 행사 상품은 각종 사은품과 이벤트, 시상식 상품 등입니다. 전북농협은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쌀 지키기 88 릴레이 챌린지와 하루 2끼는 밥심으로 등의 소비 촉진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제16대 대한노인회 부안군 지회장에 김성태 씨가 취임했습니다. 김신임 지회장은 지난 11일 열린 취임식에서 자랑스러운 노인, 존경받는 어르신을 구호로 어르신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원시는 유천 둔치에 만든 종합 물놀이장을 8월 말까지 개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물놀이장은 90여억 원을 들여 한파우 관광지 앞에 요천 둔치 6,000제곱미터 부지에 1,170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이곳에는 풀장과 물놀이장, 바닥 분수 등이 마련됐습니다. 월요일과 비 오는 날은 휴장하며 입장료는 없습니다. 제11회 정읍시 공동체 어울림 앞마당 행사가 내장상동 미소 거리 일대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8일부터 이틀 동안 열린 행사는 40여 개 지역 공동체와 20여 개 상가 등 주민들이 참여했습니다. 지역 공동체들은 그동안 활동 과정과 사례, 성과와 가치 등을 공유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